네, 국립산림과학원 권충군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와 산불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환경계획에서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30년에는 현재 대비 극한 산불,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산불이 14%, 2050년도에는 30%, 그리고 2100년도에는 50% 정도 증가를 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좀 내놓은 바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또 보시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과거 2008년에서 2020년 지금 이 값보다 2021년도 지금 값이 되겠는데 과거보다 상당히 그 산불 발생 건수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고요. 아래 그래프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피해 면적과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는 2개월 넘게 지금 산불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는 산불이 지금 서울 면적의 좀 반 정도 좀 태우고 있는 산불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지중해 인근 연안인 그리스, 이탈리아, 그래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많은 관광객들, 시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알제리에서는 30명이 넘는 진화대원이 사망하는 사고 또한 현재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이 아주 큰 극심한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금 시베리아 동토층에서도 지금 산불이 발생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고, 이 지구 온난화는 또다시 대형 산불을 발생시키기 좋은 기상 조건으로 변하고,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등 아주 악순환의 그런 연결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심각한 수준이며 산불이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좀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적인 그런 연구 결과와 비슷한 그런 증가 추세에 있는 그 시나리오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동시다발성 산불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좀 나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산불 통계 분석을 해 보더라도 현행 그 산불 조심 기간이 더 연장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변화되고 있는 산불 환경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또한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합니다. 산불의 발생 건수와 산불 피해 면적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요. 1년 365일 중에 산불이 발생하는 일수를 좀 봤더니 1990년도에는 한 104일 정도 산불이 발생했었는데 2020년도 작년도에는 200일 정도 산불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365일 중에 산불이 발생하는 일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금년도 4월 2일 내에 발생한 산불은 우리가 대형 산불 벨트라고 얘기했었던 강원 동해안, 경북 동해안 지역이 아닌 내륙,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대형 산불의 안전한 지역 또한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산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를 할수록 더 많은 진화 에너지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산불이라고 했던 거는 헬기 세대, 진화 인력 100명 정도 동원이 돼서 산불이 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헬기가 6대, 7대, 진화 인력도 그 배 이상 200명, 300명 정도 투입이 되어야지만 산불이 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불의 연중화, 대형화 이런 것들은 이제 기후 변화, 고온, 가뭄, 주기적인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불 발생 원인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원인이라고 하면은 예방 감시 자원을 충분히 투입을 해서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일어나는 산불을 바라보게 되면은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원인들, 가령 뭐 정기적인 결함이나 드론이 떨어져서 배터리가 폭발해서 산불이 발생한다거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산에서 끝나는 이 산불이 지금은 산에서 시작해서 도심지로 급속히 확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의 1순위는 인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원들이 인명 시설물이 많은 곳, 주로 도심지에 집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선택과 집중의 진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탈 수 있는 물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경관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만 산불 재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탈 수 있는 물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산불이 초대형화가 되고 산불을 일차적으로 진화 완료를 했다라고 하지만 잔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네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앞서 뭐 많은 얘기가 좀 논의가 됐던 걸로 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런 산림 복지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 내 인접한 지역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산불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산불이 산림과 인접해 있는 시설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방향의 피해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다섯 번째 변화되고 있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변화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정책적으로든 뭐 R&D든 어떻게 방향성을 바꿔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발생 사실보다는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피해 정량화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 앞으로 되기 때문에 대국민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감시 사각지대는 어디 있냐. 그리고 이런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확충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숲 가꾸기,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구별을 해서 그 지역 중심으로 산림 연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산림 연료 관리를 해줘야지만 산불의 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불의 위험성이라고 하면은 수관화, 비화, 이게 가장 위험한데 이 수관화와 비화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숲가꾸기, 적절하게 연료를 저감시켜주고 거리를 좀 떨어뜨려주는 이런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산림은 타도 기회 있지만 인명이 피해를 입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산불 취약지 중심으로 약자들이 어디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산불 발생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정확하고 체계화된 정보, 그리고 과학화된 현장 관리로 바꿔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산불 정책이든 연구 방향을 설정을 하고 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되고 있는 산불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디에도 산불 관련 워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불 관련 교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각심을 갖게끔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한 95%가 사람의 실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고 위험성을 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90% 이상의 산불을 충분히 또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국민 산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산불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산림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규모 추락시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취약지를 관리하는 그런 기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산불 발생 위험, 확산 위험성, 이 피해 위험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취약 지역을 A, B, C 등급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서울 지역에 맞게끔 산림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시설물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종합적인 취약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등급화해서 우선적으로 소각구의 사업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약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서울 이 도심지에는 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재작년에 그 청와대 뒤 등산로를 개방하면서 산불 위험성 때문에 좀 사전에 이런 산불 위험성, 확산 위험성을 분석을 하고 이런 어 소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소화시설을 적절하게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적정 위치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북악산 그 북쪽에 좀 설치가 시공이 되어서 산불 예방과 좀 확산 저지에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시설물 주변에는 이런 식의 소화시설을 구축을 해서 사전에 예방,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림과 인접해 있는 시설물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평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 시설물이 정말 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관련 기관에게 좀 컨설팅을 받게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산림과 아주 계곡 깊숙한 곳에 지금 펜션이나 개인 주택들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에서는 이격거리를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건축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산림과 인접해 있는 지역의 시설물을 신축을 할 때는 내화자재를 사용한다든지 소방에서는 현행 다중이용 시설물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소방시설을 의무화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규제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지만 산불에서 시설물 화재에서 산불로 전이가 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많은 유관기관들이 투입이 돼서 진화에 이제 공조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산불 재난관리 개념에서 모든 재난들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거를 좀 국가안보 재난관리 관점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산림청 그리고 소방청, 국립공원 모든 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좀 더 견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 요게 대비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대응 분야에서는 우리 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 나라에 좀 47대가 있습니다. 47대가 있는데 이 헬기도 저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일 최대 가용할 수 있는 헬기가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우리가 최대 가동할 수 있는 헬기가 30대가 됩니다. 근데 산불의 이제 강도 증가로 인해 가지고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 필요한 최소 대수가 3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10건 정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4월 2일과 같은 하루에 3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100대 이상의 헬기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그런 저희가 결론을 좀 제시를 한 바 있고요. 또한 이번에 서울 인왕산 산불이 발생하면서 담수지와의 좀 거리가 좀 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주요 취약지 중심으로 담수지와의 거리를 좀 계산해서 좀 거리가 먼 곳 같은 경우는 이동형 담수지 및 아니면 물가두기 어떤 사방 시설들을 활용해서 산불 현장에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투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지상 진화대 같은 경우는 1인당 담당하는 면적이 14,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3,000명에서 21,000명의 진화 인력이 그러니까 산불만 전문으로 진화할 수 있는 진화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지만 선진국 수준이랑 비슷하게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산불의 연료가 상당히 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로 진화를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진화 성능이 2배 이상 높은 진화 약제, 친환경 진화 약제를 활용을 해야지만 진화의 효율도 높일 뿐만 아니라 잔불 재발의 가능성 또한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진화의 패러다임, 물에서 진화 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 저희가 대응 분야에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마지막 복구 분야에서는
복구 분야에서부터 좀 내화성을, 그러니까 산불에 좀 강한 그런 수종을 선정을 해서 심음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 단계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최적 내화 수림 조성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UNEP에서 공고하고 있는 예산 분배 현황인데, 어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진압 파트에 과중돼 있는 진화 예산을 예방 및 복구 분야에 좀 분산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줄여야 된다. 지금 예산 분배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 UNEP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복구 단계에서부터 예방적인 관점에서 좀 대책 수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조성 기술, 내화수림 조성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재난 관리 단계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분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산불을 관리를 해야 된다. 보다 더 먼 기간, 현재는 3일 예보를 하고 있는데 3일 이후에 그 72시간까지 저희 예보를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7일, 한 달 예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확산 예측을 통해 가지고 진화 자원을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헬기를 어디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고, 더불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산림청 헬기든 지자체 헬기든 아니면 드론이든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된 정보를 빠르게 전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좀 과학적인 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그런 산불 관리 체계의 운영 및 고도화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요약 및 제언이 되겠습니다. 요약은 발표 자료를 그냥 참고하시는 거 하고요. 제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적절하게 예산 분배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기후 변화가 산불 확산의 변화의 주요 원인임을 인지를 하고 산불 예방에서 대응, 복구까지의 통합적인 산불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산불의 그 강도,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숲 관리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산불 정책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한 이후에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불 관리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 습득 및 공유를 해야지만 추후에 더 심화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산불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산불 재난 협업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